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정계선 재판관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 정계선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정계선이가 이제 그 한덕수 총리 탄핵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면서 자기를 포함해서 이제 그 재판관 3명 임명 안 하고, 그 다음에 상설 특검 있잖아요. 특검 임명 안 한 게 위헌이고, 이거는 이제 파면할 만큼 아주 중대한 위헌이다. 따라서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 혼자 유일하게 정계선이가 의견을 내놨습니다. 제가 이제 헌재 소식 정보 보고로 방송했지만, 원래는 만장일치로 하기로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합의가 있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평결을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아마 정계선이가 마지막에 그냥 인용 쪽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한두 명이 더 자기 따라올 수도 있고, 또는 안 따라도 자기가 이제 확실하게 이재명과 민주당 개딸들한테 확실하게 나는 인용 선명하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면 내를 헌법재판소장 해주세요. 확실하게 개딸하고 이재명이한테 점 찍어난, 그래서 혼자 말도 안 되게 인용 의견을 낸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이라는 게 개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개판, 정치재판. 답이 없어요. 이게 법리가 어디 있어. 그냥 한덕수 임명 안 한 거 다 알고, 일반인들에게, 우리 같은 일반인이 가서 재판 똑같아.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중대하냐 안 하냐, 이거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되거든. 이게 어려운 법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정치 편향성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제가 정계선이한테 던지는 세 가지 질문 이전에, 먼저 정계선이가 이 재판에 관여하는 게 맞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자기를 임명 안 해준 게 위헌이고 중대하니까 파면 사유라는 거 아니야. 내를 임명 안 해준 게 위헌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때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는 게 정계선, 조한창, 그 다음에 마흔익이 아닙니까? 당사자야. 조한창은 각하 200석이니까 그건 다른 쟁점이고, 마흔익이는 아직 임명 안 됐지만, 제가 보기에 정계선이도 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각하로 가거나 이랬어야지. 아니, 내를 임명 안 해준 게 엄청난 잘못이고 파면 사유입니다. 명백한 이해충돌이잖아. 명백한 이해충돌 맞잖아요. 이 정도면 판사가 회피하거나 아니면 그냥 끝냈어야지. 회피했어야지. 야, 저는 아무리 헌재 재판관이 상식이 없어도 내를 임명하는 게 위헌이고 이게 중대하다, 파면 사유다, 이 말이 맞잖아요. 자기가 당사자잖아. 임명 안 한. 진짜 헌재 재판관에게 너무 양심이 없는 것 같아. 옛날 대법관들에 비하면. 조한창에게 근데 판단 안 했잖아. 내 임명하는 게 위헌이다 아니다. 각하니까 200석. 조한창에게 빼더라도 정계선이는 회피했어야죠. 회피를. 이걸 먼저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정계선이한테 제가, 그러면 임명하는 게 다 파면 사유면, 파면 사유면 제가 세 가지 한번 정계선 한번 답해보라고. 처음에 누가 임명 안 했냐. 처음에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됐을 때, 그때 6명이었지. 근데 3명이 동시에 나갔잖아. 근데 6명인데, 그때 국회가, 특히 민주당이 아예 헌재를 마비시키려고 민주당이 3명을 아예 임명을 안 했잖아. 계속 자기들이 2명 한다고 우기는 핑계로 끝까지 그냥 헌재를 마비시키가, 그때도 그때 문영배나 그때도 난리쳤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이 어쩔 수 없이 가처분을 걸었잖아. 이진숙 위원장이 가처분 걸어서 6인도 심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겨우 심리했잖아. 그래도 180일 걸렸지. 그러니까 처음에 헌재 마비시키려고 고의로 3명을 임명 안 한 거는 민주당이야. 이재명 민주당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정계선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민주당의 위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응징해야 되나? 예를 들어 한덕수가 하루 임명 안 했다. 하루 합의해라고. 근데 그게 탄핵 사유면, 그러면 민주당은 몇 달간 마비시켰다. 몇 달간. 자기들이 어거지로 우리 관행과 달리 우리가 2명 하겠다고 우기면서 몇 달간 마비시켰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책임은, 국회 책임은 어떻게 묻냐? 야, 그러면 이게 국회는 무조건 뭐 헌재 마비시키고 임명 안 해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만 다 파면해야 되냐?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첫째, 이거 국회가 처음에 이진숙 위원장 묶어놓으려고 3명을 고의로 이게 몇 달간, 그것도 관행에 따라 한 명은 합의 추천하고 하나하나 추천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욕심 부린다고 그리 끌었잖아. 결국 만회까지 2명 했잖아. 그게 마비시킨 거야. 그 책임 어떡할 거냐고. 이게 첫째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황당한 게 이거. 임명하는 게 하루 임명 안 했거든, 한덕수가. 임명하는 게 위원이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번째 방통위원. 국회가 방통위원 3명을 끝까지 추천 안 하고 있다. 지금 몇 달이냐? 몇 달이냐고. 방통위원은 이게 5명인데 대통령이 2명 지명하면 그러면 이게 국회가 3명 임명하는데 그러면 이게 국회 3명이 지금까지 안 하면서 이게 마비식이고 오히려 이게 법을 만들어가요. 방통위는 3인 이상이 안 되면 회의도 못 열게 말도 안 되는 게 악법을 만들었잖아. 물론 이게 거부권 행사했지만 자기들은 추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거 3명 이상 안 되면 회의도 못하게 방통위를 마비시키려는 이거는 정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도 논거는 들어봐야지. 무조건 이게 한덕수가 파면할 위원 중대하다고 할 게 아니고 이런 거 이게 논거를 들어봐. 이런 게 한두 개냐고 임명하는 게 이런 것도 이게 균형 있게 봐야 될 거 아니야. 재판관이면. 네가 재판관이면 균형 있게 봐야 될 거 아니야. 국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마비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감안했을 때 한덕수가 합의해라는 거 하루 정도는 충분히 위원이 아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또 이게 만에 하나 그래 위원이나 친들 그게 그렇게 파면할 만큼 중대하냐. 몇 달 동안 안 한 것도 아니고 합의를 좀 다시 해보라고 이게 그냥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야.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이런 임명하는 게 문재인 때 많아요. 저 하나만 예를 들면 특별감찰관이라고 있잖아요. 특별감찰관. 이것도 이 법에 반드시 임명하게 돼 있는데 지금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안 한 거 아닙니까? 저 감찰 안 받으려고. 이 특별감찰관 있었으면 바로 이게 문다이나 김정숙이나 문재인이나 바로 갔지. 문준영이도 바로 죽었지. 근데 이거는 그 문재인도 탄핵 사유네. 이런 걸 좀 종합평가해서 판결문에 논거를 적어주든지 문재인은 5년 동안 그러면 이게 특별감찰 안 한 것도 이게 탄핵 사유 아니냐. 네 논리대로 하면. 이런 게 많아요. 하여튼 이 정계선 이자각이 진짜 황당합니다. 지금 좌파들의 재판관 중에 우두머리거든요. 왜? 실력만 보면 그래. 우두머리 맞아. 왜? 정정미, 대전의 향판, 문영배, 부산의 향판, 그 다음에 이미선, 아예 이거는 지방의 부장, 이미선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게 경력과 나름대로 실력, 실력이라는 게 현재는 웃기지만 이런 게 실력이 이거 아무나지만 하여튼 이 좌파들을 볼 때는 에이스 판사를 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3번 대법관 헌재 3번 들어갔다가 이번에 재판관 돼 있거든요. 아마 다음에 이재명이 되면 헌재 소장 시킬지도 모르죠. 그런데 정계선이가 제가 정밀하게 취재를 해봤죠. 3번 수석 다 한 거예요. 그건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학력고사 수석, 의대 다닌다고 법대로 와서 학력고사 수석, 그 다음에 사법고시 수석, 그건 인터뷰가 있어. 야, 사법고시 수석하는데 인터뷰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편향대가 큰일 났어요. 5.18이나 왜 이거 비자금들에게 수사 안 합니까? 야, 수석하면서 인터뷰가 우리나라 사법부가 우쪽으로 편향대가 큰일 났다고 이게 좌파 본색을 수석 인터뷰에도 드러내더만. 정계선하고 마흔에게는 한 번도 물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석의 연수원도 수석인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단독이 제가 확인해서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때도 빨간불 안 빠졌던 건 한 번도 평생 제가 그때 정계선이하고 같이 판사하면서 전체 6등한 저하고 친한 동기가 있어요. 지금 대학 교수입니다. 명문대학 교수입니다. 판사하다가 6등한 친구한테 제가 1등부터 10등까지 다 들었어요. 제가 이게 단독 취재입니다. 와, 그게 1등은 정계선이 맞아요. 2등은 제 서울법대 동기인데 김현장이 있다가 지금 변호사 신모 씨라고 제가 이름 여자인데 안 밝히겠습니다. 제 대학법대 서울법대 동기
그건 바로 변호사 나가서 바로 변호사. 2등. 그러면 이게 아까 말해준 사람은 6등이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고, 제가 물어봤지. 한동훈이 몇 등 했니? 한동훈에게 검찰 중에는 상이야. 근데 한 20, 30등, 10등 받기래, 무조건. 10등 안에는 없었대, 한동훈이가. 근데 검찰 중에는 중앙지검이니까 상이야. 이원석이는 그 밑에고, 동부로 갔거든. 그러니까 그때 150명이 판사로 가는데, 약간 판사 될 사람이 검찰 관계에 한동훈, 이원석이 있고, 중앙 동부. 근데 몇십 등 단위야. 그 10등 안에는 확실히 없고, 20, 30등, 제 기억에는. 그렇게 등수를 제가 들었고요. 그럼 한동안 물어봐 또 고발하면 안 되니까. 제가 직접 취재한 거니까 10등 안에 없은 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또 물어봤지, 이재명의 사건 다 하는 이성엽 판사. 이성엽은 이게 신뢰 괜찮을 때 서부지법이 첫 부임지야. 서부지법. 신뢰 괜찮아서. 고난 10몇 등 될 거야. 그 6등이 8등까지 중앙지법에 갔거든요. 제가 그걸 다 취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봤지, 궁금한 놈. 야, 오동훈은 몇 등 했니? 이랬더니 부산으로 갔기 때문에 그건 한 5, 60등이래. 초임제가 부산이랑 되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만 이게 오동훈은 단정을 못하는 게 고향이 부산이거든, 그쪽에. 그러니까 성적이 약간 좋아도 고향 찾아갈 때는 약간 성적이 좋을 수는 있는데, 원래 부산 가는 성적은 50등이래.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추측, 오동훈이 되게 그 정도는 했겠지 뭐. 제가 이게 27개 중에 유명한 사람 성적을 다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정계생부터. 정계생 수상한 건 맞대.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잘한 거는 맞아. 근데 그 친구 이야기도 지금도 한 번도 빨간물이 빠진 적이 없대. 지금도 가장 자파라는 거야. 그런 게 분명합니다. 정계생이가. 그러니까 어제 그 판결을 보면 한심하니까 지금은 이제 어제요. 선고 끝나고 이제 우리 유튜버들이, 대단합니다. 유튜버들이 딱 정계생의 집을 그들에게 찾아내가지고요. 찾아가지고 이게 시위를 하잖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보기에 저는 부정절 안 봅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하면 항의할 수도 있지. 말도 안 되는 판결하면. 문흥배 집에도 갔잖아. 문흥배 집에도, 문흥배가 그것 때문에 쫄은 건 아니고요. 그 위장으로 넘어온 거니까. 근데 정계생이 아주 제가 진짜 황필규는 제가 친하거든요. 정계생도 잘 알지만, 황필규. 그분은 진짜 지금도 공익인권법 인권학회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권위원회 이런 데 간섭하고 부회장. 아주 지금도 주로 난민들, 중국 난민, 베트남 난민, 요런 일을 공익인권재단 공감, 그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집에 빌라가 안에 클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게 화스럽지 않은지 몰라도 평수가 넓어요. 집이. 그게 제가 알기로 장모님 모시고 사는데 장모님한테 임대기에 어떻게 화장실 한 개하고 방 한 개를 장모한테 임대를 줍니까? 전세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장모님 모시고 사고 부모 모시고 사는 사람 많잖아. 돈이 필요하면 그냥 부모한테 5억 정려받고 세금 좀 내고 한 1억 낼 텐데 세금 내고 그냥 하지. 그걸 그냥 보증금 받은 걸로 전세 사고. 이게 뭡니까? 진짜 부끄럽잖아요. 정계선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정계선이가요. 그것도 고등학교 충중가 어디 청중가 놓았을 거예요. 청주? 충청도거든요. 거기 가장 지도교수 은사가 박종땡이라고 유명한 정교조 창립 멤버입니다. 박모 교사가요. 정교조 창립 멤버입니다. 도종환하고 그쪽에 유명한 좌파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 정계선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좌파물을 먹고 대학에서는 제가 잘 아니까 계속 집회 나간 운동권 중에 운동권이고 그 이후에 판사하면서도 한 번도 정치 색깔이 변한 적이 없다. 이런 게 정치 판사 중에 정치 판사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한덕수 총리 판결을 보고 정계세가 유일하게 인용, 너무나 어이가 없기 때문에 정계세한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임명하는 게 문재인은 5년 동안 감찰을 안 하고 국회는 지금도 방통위원 3명 안 하고 그다음에 원래 이준석 사건 마비시키려고 현재 민주당이 3명을 몇 달 동안 안 했는데 왜 그런 거는 가만 안 하고 한덕수 총리는 하루 이틀, 하루지 하루. 아는데 바로 탄핵 들었잖아. 바로 탄핵. 근데 그게 인용이 맞냐? 야, 이게 정계선 네가 판사냐? 이게 정치지, 이게 판결이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정계선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던지니까 한번 답을 해봐라. 답을 해보라. 이렇게 보고요. 이런 게 정치 판사 중에 정치 판사, 빨간 판사 중에 빨간 판사. 거의 물론 마흔혁이 다음이라고 했죠. 제가 순서가 마흔혁, 정계선,
그 다음에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이런 순서로 빨간불이 들어있다 이랬는데요. 저는 정계선에게도 우리 앞으로 이 자각이 또 소장되고 이런 거는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정계선에 심판해야 되고요. 지금 그 집에 가서 뭐 폭력만 하면요. 얼마든지 저는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 정신 좀 차리고 그덕에 명색이 헌재 재판관이면 헌법을 수호해야지. 헌법 수호 의지가 제일 없는 놈이 정계선 너야. 헌법 수호 의지가 없어. 스스로 파면해라. 스스로 파면해. 그리고 그 재판에 해태했어야지. 자기 임명 안 했다고 파면 사유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이 있어야지. 가장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자가 정계선이다. 정계선부터 탄핵이 되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